유시간자 TV의 오늘 영상은 사급교과산자 32번째 시간으로 4개의 단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소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검소는 검소할 검, 힐소로 꾸밈이 없이 수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검소할 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소할 검은 사람인과 다첨이 결합자입니다. 다첨은 그림과 같이 집안에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다, 모두라는 뜻이 되었고 여럿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첨과 사람인이 합쳐진 검소할 검은 모든 것을 절약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검소하다, 낭비하지 않다라는 뜻의 글자입니다. 본디소를 보겠습니다. 본디소는 힐소라고도 하는데 드리울 수와 실사가 합쳐진 글자입니다. 드리울 수는 소전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땅 위에 잎이나 가지가 아래로 드리워진 모습입니다. 그래서 드리우다라는 뜻의 글자가 되었습니다. 현수막은 달현, 드리울수로 광고문 등을 적어 길게 매단 천을 말합니다. 그래서 힐소는 드리울수와 힐사가 합쳐져서 물에 빨아 널어 드리운 실이 깨끗하고 희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희다는 뜻이 생겼고 염색을 하지 않아 수수하다, 염색할 바탕 등으로 파생되어 수수하다, 바탕, 본디 등의 뜻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처녀귀신이 입은 소복은 흰옷이라는 뜻이고 소박하다는 수수하다라는 의미이며 수학에서 나오는 소수는 더 이상 나누어지지 않는 바탕이 되는 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검소는 검소할 검, 힐소로 꾸밈이 없이 수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게시판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게시판은 글개, 보일시, 한 판으로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글, 그림, 사진 등을 내고로 보게 하는 판을 말합니다. 글개를 보겠습니다. 글개는 손수와 어찌갈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어찌갈은 가로왈과 빌개가 합해진 글자인데 입을 크게 벌리고 목소리를 높여 무언가를 요구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라는 의문사로 가차되어 쓰이게 되면서 앞에 입구를 더한 꾸짖을 갈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찌갈이 들어간 글자는 대부분 입을 크게 벌리고 어떤 것을 요구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수가 더해진 목마를 갈이나 말씀언이 더해진 배랄 등과 같은 글자입니다. 글개는 손수를 추가하여 손까지 들고 입을 크게 벌려 무언가를 말하는 모습으로 폭로하다, 벗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후에 손을 높이 들어 올리는 모습을 강조하여 높이 들다, 걸다 등의 뜻이 추가되었습니다. 보일시를 보겠습니다. 보일시는 신에게 제사 지내는 제단을 그린 글자인데 제단에서 신이 기둥을 내려준다는 의미에서 나타내다, 보여주다 등의 뜻이 되었습니다. 보일시가 붓으로 쓰일 때는 주로 신이나 제사, 기둥에 관계된 의미를 전달합니다. 한 판을 보겠습니다. 한 판은 나무 목과 되돌릴 판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되돌릴 판은 손으로 무언가를 뒤집는 모습으로 뒤집다, 반대하다 등의 의미입니다. 한 판은 넓고 판판한 나무 조각인 널판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널판지에 글을 새겨 찍을 때는 반대로 새겨야 인쇄가 바르게 되므로 되돌릴 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각부는 널판지에 글을 새겨 찍은 책이라는 의미입니다. 널판지, 판자 등의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글자 중에 조각편이 들어간 판목판이 있는데 판목판은 한판보다 더 작은 나무 조각으로 출판, 판화, 판권 등과 같이 인쇄와 관련된 단어에 주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게시판은 글개, 보일시, 판으로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글, 그림, 사진 등을 내걸어 보게 하는 판을 말합니다. 다음은 관용이라는 단어입니다. 관용은 너그러울 관, 얼굴용으로 남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너그럽게 용서하거나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그러울 관을 보겠습니다. 너그러울 관은 진면과 사냥 환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사냥은 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뿔이 작은 동물이므로 볼견과 작은 뿔을 나타내는 풀초와 짧은 꼬리 모양을 잘 표현하였습니다. 사냥 환에 진면이 더해진 너그러울 관은 사냥의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냥은 온 산을 제 집 삼아 돌아다니므로 넓다, 광활하다, 크다는 뜻이 있습니다. 후에 사람에 비유하여 너그럽다, 관대하다, 도량이 크다 등의 뜻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얼굴용을 보겠습니다. 얼굴용의 각골문의 모양입니다.
집안에 항아리가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얼굴형의 원래 뜻은 보관하다, 담다 이 뜻입니다. 그런데 소전에서 이런 모양이 되면서 이 모습이 마치 사람의 얼굴 모습을 닮았다고 해서 사람의 얼굴이나 용모를 뜻하게 되었습니다. 같이 쓴 머리에 눈, 콧수염, 입이 있는 사람의 얼굴 모습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얼굴용은 얼굴, 용모라는 뜻과 함께 담다, 받아들이다 등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은 너그러울 관, 얼굴용으로 남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너그럽게 용서하거나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면이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근면은 부지런할 근, 힘쓸 면으로 아주 부지런한 것을 의미합니다. 부지런할 근을 보겠습니다. 부지런할 근은 진흙근과 힘력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진흙근은 소전을 보면 윗부분은 사람이 묶여서 서 있는 모습이고 아래에 흙토가 있는데 그 이전에는 이것이 불화자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부분을 불화로 해석하면 묶인 채로 불에 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고 밑부분을 흙토로 해석하면 진흙밭에 빠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어찌되었든 둘 다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는 것이고 진흙근이 들어간 글자는 어렵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겨우 근이나 어려울 난에 진흙근이 들어가 있습니다. 부지런할 근은 어려운 일을 당하여 힘을 쓰는 모습을 그린 글자입니다. 그래서 원래 괴롭다, 근심하다 이 뜻이었는데 오늘날에는 부지런하다, 일하다 하는 뜻으로 더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힘쓸 면을 보겠습니다. 힘쓸 면은 면할 면과 힘력이 합해진 글자입니다. 면할 면은 배가 불룩하게 나와 있는 모습으로 출산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글자입니다. 아기가 나오기 쉽도록 산파가 산모의 다리를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아기를 낳다는 의미였는데 출산의 고통에서 빨리 모면하고자 해서 면하다, 벗어나다라는 뜻으로 더 많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여자 열을 더한 나을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 산파가 손으로 잡아당기는 모습에 손수를 더하면 당길만이라는 글자이고 나리를 더하면 아기가 늦게 태어남을 표현하는 늦을만이라는 글자입니다. 아이를 낳는다는 의미의 면할 면에 힘력이 더해진 힘쓸 면은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 힘쓰는 모습으로 힘쓰다 하는 뜻이고 위에 부지런히 일하다, 권하다 등의 뜻이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근면은 부지런할 근, 힘쓸 면으로 아주 부지런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4급 교과서 한자어 32번째 시간으로 4개 단어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검소는 검소할 검, 힐소로 꾸밈이 없이 수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게시판은 들깨, 보일시, 판으로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글, 그림, 사진 등을 내고로 보게 하는 판을 말합니다. 관용은 너그러울 관, 얼굴용으로 남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것을 너그럽게 용서하거나 자신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면은 부지런할 근, 힘쓸 면으로 아주 부지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4급 교과서 한자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